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자, 다들 주말 잘 보내셨죠? 이번 주는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다들 건강 각별히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거시경제 관점에서 중요한 지표들이 연이어서 발표되는데요. 과연 거시경제 이벤트들 잘 소화하고 비트코인이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현재 시장은 어떤 국면에 있을지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거시경제 이벤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중요한 이벤트들이 매일마다 별 3개짜리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고용과 물가 측면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수요일에 예정되어 있는 미국 노동부 졸트 보고서와 ADP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를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 자정에 예정되어 있는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PC 지표까지 확인을 하면은 고용과 물가의 가장 중요한 지표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연준 파월 의장 연설이 화요일에 예정되어 있는데 연준 의원들이 공식 발언이 금지되는 블랙아웃 기간 진입을 앞두고서 마지막 이 가이드라인을 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때 어떤 발언을 하는지에 따라서도 시장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참고로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 의장으로 누구를 지명할지 이미 결정했고 곧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플로리다에서 종전한 협상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종전이 이루어졌을 때 또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력들도 계속해서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네, 현재 CME 패도 지출 상으로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87.4%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6년 기준으로는 최근 3회 인하 관점에서 현재는 2회 관점으로 다소 줄어든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전망은 또 그때그때 거시경제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주 현물 ETF 흐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4거래일 동안 거래가 진행됐는데요. 그중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는 3거래일 연속으로 순유입이 이어졌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 전주까지 해서 5거래일 연속으로 순유입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스트래티지 CEO 마이클 세일러가 만약 우리가 이제 초록색 점들을 찍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라는 코멘트와 함께 세일러 트래커 차트를 공유했습니다. 지난주에 비트코인을 추매했다라는 사실을 알린 것이고 한 주 쉬고 다시 매수를 재개하고 있다. 이 시그널을 준 겁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DAT 전략과 관련해서 의심스러운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또 스트래티지의 MSCI 지수 탈락에 대한 부분들 이런 우려감들도 시장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스트래티지의 행보를 앞으로도 꾸준히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매일 전해드리는 데일리 시황 통해서 좀 좋은 시그널들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사실 시장의 시그널들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온체인 지표 같은 경우는 사실 강세와 약세를 구분한다라고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약세에 월등하게 무게감이 실리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지표로 볼 수 있는 것이 크립토컨트에서 제공하는 비트코인 강세장 불스코어 지표인데요. 총 10개의 지표로 이루어져 있고 이 10개 중에서 강세와 약세가 몇 개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점수를 책정을 하는데 현재 100점 만점에 0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까지 양수로 전환을 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던 명목 수요 지표도 현재 다시 음수 영역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표 중에서 강세를 가리키고 있는 지표는 없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 지표들 중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에 음수 영향을 기록했던 지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파생상품 시장과 현물 시장의 흐름을 보여주는 IFP 지표이고요. 다음은 네트워크 활동성 지표인데요. 이 네트워크 활동성 지표도 최근에 다시 양수 영역으로 전환을 했는데 또 음수 영역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즉 가격이 최근에 고점을 점진적으로 높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네트워크의 근본적인 활용도는 아직까지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IFP 지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IFP 지표는 자본의 흐름이 현물 시장과 파생상품 시장 어디에 더 많이 유입되는지를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시면은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하락 국면을 이어가고 있고 최근에는 하락세가 더 가팔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현재 자본이 여전히 파생상품 시장으로 향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 투기 수요가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시그널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보유량을 평균 매입 단가 기준으로 가격 구간별로 분류한 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비트코인을 보유한 투자자들이 어떤 가격대, 어떤 평단가에 매수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차트인데요.
현재 비트코인 유통량의 전체 40% 정도가 78K에서 125K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매물대는 91K에서 108K에 형성이 되어 있고 이 구간에서 16% 이상의 공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 들어설 때부터는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본전이나 본전 근처가 오면은 매도하고 싶어 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구간을 잘 돌파하고 올라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현재 시점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해서 100K까지 올라갔을 때는 이 구간이 단순한 가격 라인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또 구조적으로 매도 압력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더 본격적으로 이 구간을 상방 돌파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유동성 유입과 더불어서 펀더멘탈 개선 그리고 강력한 트리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긍정적인 지표들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입니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가 그동안 한 달 가까이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다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고 이 얘기는 미국 투자자들의 흐름이 글로벌 시장 대비로 강한 매수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중요한 부분들은 비트코인이 그동안에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일요일만 되면은 펌핑이 나타나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봉이 마감되면은 CME 갭을 메우면서 다시 빠지는 가짜 상승이 이어졌었는데 이번 주에는 그러한 흐름이 줄었고 코인베이스 기반의 현물 매수 증가로 진정한 수요 유입이 점진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시그널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미결제 확정 주의 한번 살펴볼 텐데요. 10월 10일에 역사상 최대 규모의 청산이 일어난 이후에 레버리지 포지션에 큰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지금 현재 파생상품 시장의 관심도 자체가 과거 대세 상승장 대비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크게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10월과 11월 동안에 계속해서 정리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미결제 확정 7일 변화율이 계속해서 음수 영역을 유지하면서 하방 압력을 받았다는 것은 매주마다 미결제 확정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레버리지 포지션 규모가 크게 축소가 됐다는 것은 역시 투기 수요 위축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만큼 시장의 투심이 약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늘 강조드리듯이 이렇게 레버리지가 크게 청산이 되고 나면은 결국은 시장의 거품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건강한 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번 보시면은 큰 폭의 조정 구간들을 거치고 나서 여전히 마이너스 영역에 머물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정리 단계에서 재축적 단계로 넘어가는 중요한 전환 시점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국면들이 다시 양수 영역으로 전환할지 그 부분들을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단기 보유자들의 항복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요. 그동안에 계속해서 단기 보유자들이 항복을 하면서 손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진정되기 전 구간을 봤을 때도 11월 24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거의 2만 BTC 가까이가 실현 손실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들은 그동안에 계속해서 누적이 되면서 큰 규모의 손절이 이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지난 5일 동안의 흐름 한번 살펴봤을 때는 이 흐름들이 뚝 떨어지면서 사실상 패닉셀링이 사라진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실 유입 규모가 1일 1BTC 이하로 급감할 정도로 단기 보유자들의 손실 매도는 이제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주요 매도 압력이 소멸되고 또 스마트 머니들의 매집 환경도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패턴 변화는 본격적인 상승장 전환 전에 또 주로 나타났던 움직임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보시면은 이 구간에서 크게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하방이 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거래소 순유출 전환에 대한 부분들도 살펴봐야 되는데요. 11월 말일 기점으로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이 비트코인이 순유입에서 순유출로 큰 규모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23일에서 28일 동안에 순유출이 매일마다 지속적으로 2,500개에서 4,000개씩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300에서 500개 정도 규모로 줄어들었지만 그럼에도 순유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거래소에서 빠져나간다는 것은 매도 압력이 감소되고 강한 이 보유 행동으로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급 축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결국은 상승세가 이어졌는데요. 이 순유출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도 주목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구간 한번 살펴볼 텐데요. 현재 장이 바뀌면서 또 비트코인 가격이 강하게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90K를 넘겨서 주말 동안에 90K 상단을 유지를 했는데 장 마감을 하고 나서 주봉이 마감이 되면서 다시 추세가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온체인 관점에서 중요한 가격대를 회복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실제 시장 평균가인 81.7K와 그리고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활성 투자자 실현 가격 88.1K를 회복했습니다. 현재 가격이 조정을 받았지만 활성 투자자 실현 가격보다 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단기 보유자 실현 가격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 가격이 현재 104.2K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가격 구간도 내려왔다는 것은 단기 보유자들이 꾸준히 바이드립 전략들을 이어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매도하는 주체들도 있지만 이 매도에서 가격이 저렴한 구간에 다시 줍줍하는 신규 투자자들도 계속해서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온체인 관점에서는 88.2K 상단을 지켜내고 104.2K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미션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헤드라인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격이 조정 국면이 길어지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부정적인 의견들도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코인데스크는 한 글로벌 매크로 분석가의 의견을 공유를 하면서 비트코인의 기관 채택 속도가 더딜 것이다. 이렇게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즉 현재 시점에서는 금과 은 가격은 비트코인 대비로 상대적으로 좋은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지만 비트코인이 굉장히 좀 부진한 움직임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고요. 자, 그리고 중국 인민은행이 가상자산 투기가 재확산되고 있으며 단속을 강화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테더가 S&P로부터 가장 낮은 5단계로 강등을 당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테더의 CEO가 충분한 자본과 수익성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움직임을 보였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을 했는데요. 현재 전반적으로 글로벌 정책과 기관 환경은 단기적으로는 암호화폐 불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규제와 신뢰 경쟁이 시장의 핵심 변수로 다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투기 흐름이 아니라 실사용성, 투명성, 제도 승인 경쟁으로 판이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시장이 더 구조가 강해지는 이런 구간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은 단기와 장기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패러다임과 구조 전환 구간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서 마이클 세일러 스트래티지 CEO가 진정한 비트코인 투자는 최소 4년, 이상적으로는 10년 이상 장기 보유를 전제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가격 급등락은 일시적인 잡음이고 바로 이 변동성이 장기적 수익 창출의 핵심 요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비트와이즈의 유럽 총책임자는 현재 비트코인이 코로나 팬데믹 당시와 유사한 매크로 환경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은 이미 경기 침체 우려 같은 대부분의 악재를 가격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완화적인 통화정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은 글로벌 성장세가 2026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결론적으로 코로나 이후와 유사한 반등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바이낸스 CBD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파이어 차트 상으로 가격 바로 상단에서 가격이 조금만 상승할 만하면은 매도벽이 빠르게 급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매수벽 같은 경우는 85K 하단으로 뚜렷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 가격 바로 하단으로는 뚜렷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전체적으로 이 매수세들은 더 큰 상승세에 무게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번 고래들의 움직임 보시면은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가 다시 매수로 전환을 하고 있고요. 보라색과 녹색도 일정 부분 동참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주문량은 점진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매수세가 매도세 대비로 소폭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이 바뀌면서 이 추세도 또 점차적으로 바뀔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 차트 한번 살펴보시면은 제가 이 장표를 캡처했던 시점은 장이 바뀌기 바로 직전 구간이었는데요. 90K를 넘어섰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다시 88K 중반대에서 초반대까지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격이 본격적으로 반등하기 어려운 이 구조가 장 마감 전에도 포착이 됐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22평선을 넘어서기 위해서 시도를 했지만 22평선을 끝내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즉 주봉 마감 전에 22평선을 회복했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반등을 하면서 본격적인 움직임을 이어갈 수 있었겠지만 그 구조들이 취약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는 것은 큰 주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주 거시경제 일정에 대해서 경계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122평선이 202평선을 하방 이탈했고 52평선이 365이평선을 하방 이탈하면서 데드크로스가 더 강하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즉 그만큼 약세 국면이 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차트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거래량도 전반적으로 미진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RSI는 40에서 평평한 구간을 이어가고 있고요. MACD는 일단 현재 시장까지는 강세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현재 시장에서 본격적인 추세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22평선을 넘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약세 추세가 약화 국면을 보일 수 있고요. 더 본격적으로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늘 강조드리듯이 400과 365일 이평선을 넘어서야 되고 현재 단기 보유자 실현 가격이 365 이평선보다 조금 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보유자 실현 가격까지 회복을 했을 때 더 본격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현재 90.3K에 있던 롱포지션 밀집 구간이 청산이 되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고요. 숏포지션 같은 경우는 92.2K에서 92.5K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